폴리가 읽어주는 오늘의 미국 뉴스. 오늘 뉴욕타임즈의 일면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칼밤을 통해 사망한 크리스토퍼 스타튼 상사의 관을 들고 있는 해병대 군인 6명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으로는 A Blast, A Bounty Claim, A Battle with No End 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는 뉴욕시리의 소방관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2명의 동료를 사망시킨 이 칼밤은 러시아 정부가 현상금을 지불한 사건이었다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스모킹 건은 찾은 것은 아니라고 시인하고 있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감싸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외교 정책에 큰 차질이 일어날 것이라고 점치고 있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영국 정부가 중국의 텔레콤 후웨이의 부품들을 그들의 5G 개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는 Defying China, Britain Rejects Telecom Giant 이라고 내놨는데요. 1월 달에 허락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홍콩을 억누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조종하고 있는 후웨이 통신 회사는 그들에게 영국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라는 이유를 댔다라고 합니다. 이미 사용한 후웨이 부품들도 그들의 5G 네트워크 안에서 빼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을 따라서 다른 EU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양 국가들이 홍콩의 자유를 억누르는 중국 정부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수업 유학생 체류 금지령을 철회하기로 법원에서 합의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Changing Course, US Allows Visa for Online Study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도 인정해주기로 합의봤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대학교들과 실리콘밸리 그리고 20여 명의 주지사들의 반대에 백악관이 양보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천만 불의 학비를 손실할 수 있었고 미국 경제가 필요한 기숙사들도 키울 수 없었고 팬데믹으로 교실이 닫혀있는 과정에 무리한 요구였다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권도 인정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또 미투 운동을 폭발시킨 하비 와인스타인 씨에 대한 클래스 액션 피해 보상 소송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는 와인스타인 Judge Blocks a Payout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알빈 헬러스타인 뉴욕 서던 디스트릭트 판사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이번 클래스 액션 고소는 일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을 거절했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겪은 상황이 너무도 다르다라고 지적하고 어떻게 강간당한 피해자와 성희롱만 당한 피해자가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또 1200만 불이라는 변호사 비용도 불쾌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와인스타인 씨의 피해자들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다른 피해 보상 소송을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라바마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제프 세션 전 상원의원이 타미 투버빌 후보에게 패배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세션 전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권 안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안 대선 개입 사건을 막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고를 당하고 그 후 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앙심을 품고 그를 보복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뉴욕타임즈의 주요 헤드라인들입니다. 오늘 뉴욕 포스트지의 일면에는 Troubled Times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세라는 뜻을 가진 수어인데요. 그 Times라는 단어는 뉴욕타임즈를 의미하는 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사표를 낸 바리 와이스 씨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녀의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사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제 의견이 맞지 않는 편집장들을 불리잉하고 있고 그녀가 탐 카튼 상원의원이 쓴 기면 논평을 올린 것을 계기로 그녀도 마녀 사냥을 당했다라고 쓴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는 글이나 시각은 전혀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본인도 나치라고 동료들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편결적인 신문사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며 사표를 이렇게 공개했는데요. 경쟁신문사의 뉴욕타임즈의 내부 상황을 노출시킨 사표라고 크게 다루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인사이드는 모더나 약국 회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실험 결과에 대한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는 COVID-19 vaccine trial produces antibodies in everyone tested 이라고
내놨는데요. 45명을 대상으로 한 이 예비 실험에서 모두 다 코로나19 병균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작아서 실험을 멈출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백신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그 항체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실험 대상은 18살부터 55살 사이였다라고 하는데요. 곧 55살 이상을 대상하는 실험도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7월 27일부터는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윌리엄 해슬틴 전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는 그러나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해 프로그레시브 세력의 분노를 일으킨 로버트 우나뉴 고야 사장을 이반카 트럼프 씨가 도우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이반카 트럼프 backs Goya food in Twitter after liberals call for boycott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케이지오-코르테스 등 여러 프로그레시브 의원들이 고야 보이콧을 시작하자 이반카 트럼프 씨가 고야의 콩깡통을 들고 If it's Goya, it's gotta be good 이라는 선전을 트위터 안에서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스페니쉬 커뮤니티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고야를 도마 위로 올려놨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면 스포츠 페이지에는 뉴욕 자이언츠의 러닝백 스ኳ안 바클리 선수가 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으로는 스ኳ안 잉크이라고 내놨는데요. 스ኳ안의 주식회사라는 뜻이죠. 그가 나이키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4년 동안 2,500만 불을 계약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델 베컴 주니어 선수가 받은 2,900만 불의 기록을 도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스ኳ안 바클리 선수는 브랑스에서 태어나 뉴욕시 시장에 딱 알맞는 미식축구 선수라는 기사였습니다. 이상이 오늘 뉴욕 포스트지의 주요 헤드라인들입니다.